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돌싱을 사귐에 있어서 안전하게 뭔가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서로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띄어서 한번 확인을 하자. 되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결혼에 이력이 있는, 요즘에 너무 돌싱들이 많잖아요. 결혼에 이력이 있는 이제 상대방과 교제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상간소송의 피고로 위자료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상간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간소송을 하는 이제 상간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입증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한 100번 더 얘기했어. 그쵸?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저들이 어떻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CCTV 영상이 있는지, 뭐 카카오톡에 있는지, 사진이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들이 연인 관계로, 그 다음에 이성적인 관계로 뭔가 지내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상간자라는 그 피고가 내 배우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걸, 유부남 유부녀라는 걸 알고서도 만났다. 그 알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까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사정에 대한 것, 고의를 가지고 만났다는 점이 이제 인정이 되면은 이제 상간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를 할 수 있다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영상은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 하는데, 되게 종종 많이 오는 상담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상간소장을 들고 와서 이제 상간소송 내용을 보니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명백하게 유부남 유부녀 인지 가정에 있는 사람인지 알고 만났다, 이렇게 소장에 써 있거든요. 예전에 원고 부부랑 피고랑 만난 적이 있어. 알고 있는 사이야.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어. 우리 애기 돌잔치에도 왔었어. 피고가 우리 부모님 장례식장에 왔었어. 과거부터 부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 축의금 봉투, 돌잔치에서 보냈던 뭐 선물, 뭐 이런 것들을 막 증거로 대요. 몰랐다고 할 수 없을 만한, 그쵸? 억울한 이제 피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맞아요. 예전에 이들이 부부였어요. 근데 이 상대방한테 이혼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사귀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갑자기 통고장이 오고 나한테 갑자기 소장이 오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헤어졌다는, 이혼했다는 그 배우자가 너 이놈의 새끼 하면서 어디 유부남을 건드려, 어디 유부녀를 건드려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황당하잖아요. 분명히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비교해서 보세요. 새로운 장소에서 이성을 만났어. 그래서 호감이 있어서 사귀려고 했는데 보니까 돌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귀었어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것과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앞전에 먼저 설명했던 거는 피고 입장에서는 저들이 명백하게 부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일방으로부터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 돌싱이야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었는지 결혼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그냥 난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쵸?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뭔가가 뭐 특별한 사정이 없었어 라고 하면은 상간소송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상간소송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각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알고 만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서 그냥 믿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뭐 원고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너 그렇게 만연히 믿었어? 실제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막 다툴 수 있겠죠. 그쵸? 피고로 하여금 확인하고 주의하고 이래야 될 의무 있잖아요. 이런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있어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인 근거를 따져보면은요, 여러분 민법 750조, 751조거든요. 750조를 일단 보면은요, 불법행위에 대한 대원칙을 써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재산적인 손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51조를 보면은요, 명예나 자유 그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정신적 손해, 그쵸? 그러면은 750조를 보면은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를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더 따져보고 들어가면요, 그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려면은 고의뿐만 아니고 사실은 750조에 따라서는 과실로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사항에서 다른 점은, 그래 피고 또 고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 유부남 유부녀인지 상대방이 알고 만난 것 같진 않아, 대신에 과실이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과실이요? 사귀기 직전에 나 사실은 남편이랑 아내랑 이혼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 그거 만연히 믿을 거야? 확인을 해봐야지 않을까 네가? 너 과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통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했어야 될 의무, 뭐 주의해야 될 의무, 이런 거를 쉽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가 적어도 주변에 얘기를 물어봤겠다. 나한테도 좀 물어봤겠다. 혼인관계 증명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쉽지 않죠. 서로 이제 사귀기로 했는데 이혼했다고 하니까 혼인관계 증명서 일단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정 뚝 떨어지지 않겠냐 솔직히? 근데 요즘에 그래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요. 예? 혼인관계 증명서 오케이 가져왔는데 위조한 사람들도 많아요. 속이고자 하면 별짓을 다 한다니까? 법원에 가서 통상의, 일반인의, 상식적인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부분을 기울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에게는 과실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의외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나이트에서 만나서 헌팅했어. 아니면 뭐 동호회에서 만나서 사귀었어. 뭐 언제 이혼을 했는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혼을 했대. 그랬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혼인관계증명서 확인을 해서 가져와라, 그런 의무까지는 부여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전 사건에처럼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판사는 이런다? 이거 누가 봐도 조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를 누가 해서 왔는데 이거를 이제 만연히 믿은 거야. 그래서 난 이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미혼인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돌싱인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는데 피고는 미혼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 한 번도 떼어본 적이 없어. 그 상대방이 보내준 게 공문서고 이렇게 막 뭐 이것저것 써있고 막 뒤에 무슨 뭐 법원 표시 있고 하니까 억울해요 진짜로. 그런 사건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돌싱을 사귐에 있어서 박은주 변호사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런 사건이 너무 많다더라, 우리 서로 안전하게 뭔가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서로 신뢰를 갖자는 의미에서 서로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띄어서 한번 확인을 하자. 되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죠?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